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에 미국은 신박한 카드를 꺼내들며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미국은 한국 시각으로 13일, 23일을 기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해상 봉쇄가 진행 중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상 봉쇄를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이 현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이런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요, 미국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12일에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되었습니다. 양측 간의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견해차가 커서 결국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위함인 것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긴 했지만요, 이란과 관련된 선박들은 잘만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선박들도 돌아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나 도착지로 선정한 선박들은 전부 다 막아버리겠다고 선언하니 이란의 선박들 자체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자금줄 하나가 끊기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 선박들이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미 해군이 막아버리게 되면 이란으로 유입되고 있는 무기들 자체를 막을 수 있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로 인해서 유조선들이 회항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련 유조선 2척이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미 해군에 의해 막히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 유조선들은 위조기까지 달고 해협을 통과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이를 눈치채고 경고를 하게 되었고요. 유조선 2척 모두 회항하게 되었죠. 이란은 이에 대해서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히길 이러한 행위는 해적질이나 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말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감은 한층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매체에서 말하길 최악의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며 다시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영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통항이 보장되는 국제해협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영해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란이 자국 영해가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통행 제한이나 통행료 부과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2차 대면 협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요구 조건을 이란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조만간 대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길 2차 협상은 2주간의 휴전 종료 전에 성사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봉쇄를 지원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한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것이고 아마 내일 지원 국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지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도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반대하기도 했고요. 영국, 프랑스, 중국, 호주 등 다양한 나라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물론 현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현재 미 해군이 중동 지역에서 운용하는 15척만으로는 전체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이란과 무관한 선박들의 해역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군 일부 함정이 승선 검문을 수행해야 하고요. 다른 함정들은 이란의 저지 시도에 대비해 주변 해역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척만으로는 전부 다 선박을 통제하기는 무리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경고만 해도 분명 봉쇄 효과가 있는 것은 이란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설치한 기뢰 문제죠. 만약 미국과 이란이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하더라도 바로 원활한 통행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는데 자신들이 설치한 기뢰에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개 미만의 기뢰를 설치한 것은 추정되고 있는데 이 기뢰가 전부 다 소외되지 않는 이상 이전처럼 원활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미국이 구축함 2척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 개설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요, 이 구축함 2척으로는 소해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소해함이 직접 와야 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의 소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이 보유한 소해함이 중동 지역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와서 소해 작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 보니 정상화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선택을 이란 압박으로만 보면 흐름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 중 하나이고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크게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수출을 막는 동시에 그 원유를 사던 국가들까지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산업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기존에는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이 하나의 축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북해, 남미로 공급축을 강제로 바꾸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에너지 공급자로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의 기존 공급망을 흔들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동맹국까지 예외가 아니란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도 동일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들도 압박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산 원유와 LNG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 구조로 끌어들이는 흐름입니다. 당장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의외로 중동도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구조지만 실제 흐름을 보면 이 압박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겨냥한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국가들은 에너지 구조 자체가 취약합니다. 자국 내 생산이 거의 없어서 수입이 막히는 순간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현재 나타난 수치가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시아로 향하던 원유 물량이 하루 134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70% 이상 증발한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이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 흔들리면서 아시아는 맨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국 정유사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본토, 북해, 남미에서 나오는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더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입니다.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줄 테니 지금 당장 가져가게 해달라는 수준의 거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과 일본에 훨씬 치명적입니다. 중국은 자체 생산량이 존재하고 러시아나 이란과의 육상 공급망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해상 수송이 막히면 대체 루트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유, 화학, 철강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원유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면 생산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건 기업 단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악화한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지만 공급이 계속 막히면 결국 재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 시점부터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량 확보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유럽과 아시아가 같은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산업 가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긴장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쪽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너무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이렇다보니 이 전쟁은 하루빨리 끝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피해는 국가만 보는 게 아니라 민생 경제도 빠르게 확산될 겁니다. 당장 지금 물가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도 당장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